매년 보면은 행사하면 11시 시작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해요. 내일 가봐야겠지만 뭐 축사라든지 뭐 인사 말씀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다 줄일 것 같아요. 11시에 시작되면 11시 반 좀 넘으면 끝날 걸로 예상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기존 1시간 반 정도 하던 행사를 30분 정도로 축소를 했다. 취소할 수 없으니까 축소해서 행사를 여는 거겠죠? 네, 이게 해마다 해왔던 행사로 알고 있고요. 또 옥천군에서도 일부 그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유경수 여사는 우리나라 그 영부인들 중에서 가장 국민의 마음속에 그 추앙을 받는 영부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 정서가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예. 숙모제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 시위를 하겠다고 시민단체가 나서는 상황이고, 또 이제 친박단체에서는 강행하겠다 하면서 그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예. 글쎄요, 그 유교사는 유교사대로 영부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연좌제 같은 것인데, 물론 굉장히 그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그 농단이라든지 무능에 대해서 황당함의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 국민들이 좌절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그 어떤 그 돌아가신 망인에 대한 그 추모 행사까지도 그 정치화되거나 또는 이런 국민 감정 정서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재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내과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경수 여사 이 숙모제가 내일도 있지만 지난 14일에도 말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일 행사 때도 여러 충돌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박근혜 퇴진 같은 소리. 야, 누구들 오라고 퇴진하냐? 강화원에 그 나온 것들이 그게 다 국민의 그게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걸 알아도 너들은. 글쎄, 뭐 저 때도 저랬는데 내일 글쎄 유경수 여사 숙모제는 어떻게 또 여론이 악화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고 하니까. 근데 어제 이제 그 모 언론사에서 최태민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가장 척졌던 그 유경재단 운영에 있어서 최태민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영, 그다음에 이영도라고 숙모회 회장이 계셨거든요. 예. 근데 숙모회 회장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꼭 한 말씀 대통령께 영상 편지를 보내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빨리 두 남매를 부르십시오. 청와대로. 불러서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가족적인 이런 그 관계를 갖다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수록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과 유경수 여사의 그 추앙받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 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예. 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이 저분들한테 지금 그 유경수 여사 숙모제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추모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그런 행사를 하면서 그런 기회를 거기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저런 분위기가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제 진짜 본질인 이제 청와대 딸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상 지금 청와대는 탄핵 전부터 멈춰선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잠시 뒤면 이 유영하 변호인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검찰 조사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좀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상황은 이제 탄핵이 카운트다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번 주냐 아니면 다음 주냐 이것만 시간만 남았고 사실 이제 어제 변수가 뭐냐면 어제 이제 원로들이 모여서 한 제안입니다. 그렇죠. 정말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년에 4월 달에 하야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거국내각 총리를 임명하고 그걸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던졌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마지막 저는 선택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만약 지금 현재 탄핵 국면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의 어떤 변화를 하자면 지금 어제 제안했던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과연 그럼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즉 하야를 전제로 한 것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아니면 사실 지금의 국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저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일단 지금 검찰이 완강한 입장과 함께 대통령 사정 라인인 법무부 장관과 지금 민정수석이 여전히 지금 신분이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표를 갖다 수리한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철회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입장을 발표를 한다는 것은 아마 어제 차은택 씨가 또 그 공소로 기소를 하면서 예. 또 공범관계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와 함께 또 반발만 할 것이다라는 나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반발할 것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한다면 청와대에서 발표해야 돼요. 유영하 변호인이 발표한다는 것은 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수사와 관련된 진위 여부 이것만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예, 박준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모관계가 있다라고 그렇죠. 조치가 됐는데 청와대 입장 어떻게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차은택 공소장에 의하면 공모관계는 한 번 등장을 하고요. 지시가 4번 등장합니다. 이 공모는 뭐냐면 KT 강고 강요 부분, 이 부분 공모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발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정해져 있던 그 일정, 조사 일정 안 가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사요? 예. 예. 그렇죠. 반대로 또 혹여나 나와서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도 뭐 1% 이상 있다고 보면 예. 오히려 뭐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얘기도 내일이니까요. 가능성도 뭐 배제는 못 하겠죠. 예. 근데 뭐 그런 상황이고 99% 제가 봤을 때는 들어보시네요. 99%는 내일 조사하고 또 차은택 기소 요 두 가지 시점의 중간 단계니까 그 차은택 기소장 공소장에 잘못된 부분하고 조사받지 않겠다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 입이 궁금해집니다. 그제 190만 촛불 민심에도 9일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과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남은 그 임기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그 민의를 잘 반영해서 또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또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 글쎄요, 뭐 7개월 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민의를 잘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육성으로 했었는데, 정 의원님, 만약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고 보시고 할 것 같습니까? 대국민 담화 지금 9일째 칩거 중이시라 그랬죠? 예. 안 하실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많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담화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지금 기존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인지 또 본인은 뭐 그 몇몇 경로를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과거에 이렇게 발언하신 거 보면 대통령께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시나라는 것 때문에 참담한 심정인데요. 적어도 요번에 그 원로 말씀도 아까 이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대통령으로서 정말 아까 왜 유교사 말씀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다운 모습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명예롭지는 않겠지만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처음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내년 4월 원로들의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국가에 지금 여러 가지 도전과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지지부진 이렇게 뭐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산뜻하게 내가 내년 4월을 기점으로 해야 하되 질서 있는 수습을 하는 모습으로서 국민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치인다운 것이지 지금 아흘에째 지금 어디가 계신지 국민들도 볼 수가 없고 지금 200m 앞까지 어제 시민들이 엊그저께 행진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고 그 말에는 진실성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라도 그리고 이제 예. 3차 담화의 기회가 이제 지나가면 대통령으로서도 국민 앞에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계 원로들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예.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남은 카드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럼 그건 현재 카드가 아니라 이제 받드는 거죠. 아니,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죠. 지금 우리가 무슨 기차역 나타나듯이, 기차 타고 가면 기차역 무슨 수원, 평택, 대전, 대구, 부산 나타나듯이요. 지금 계속 뭐 특검, 국정조사, 탄핵, 계속 일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거역하고 여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순수하게 국민의 뜻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임기를 갖다가 2018년 2월 25일까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채운다 한들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또 애국 정상들이 뭐 시진핑이나 누가 우리 그 대통령을 갖다 이런 상황 속에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고 그 대화에 응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상황 속에 대통령께서는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명예로운 길을 갖다가 명예롭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가장 좋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글쎄요, 뭐 청와대는 계속해서 지금 저런 반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목소리, 190만 촛불의 목소리에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청하고 있던 말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겠죠. 이 무슨 대책이라도 내놔야 할 텐데. 그래서 좀 예민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정당에서는 굉장히 그 정당 이해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정말 필요한 거는 지금 이 국정농단이 바로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좀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민들이 시위하는 그런 어떤 그 성숙한 모습에 대해서 절대로 이 상황이 비극적인 파국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에 대한 정치인들의 그 책임감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